어떻게 잘합니까? 겁나 해야지. 겁나 해야죠. 영어 잘하려고 하면 좁아지게. 방법 같은 거 없나요? 방법 같은 거. 아, 공부하는 방법, 영어 잘하는 방법. 영어도 사실은 뭐 영역이 4가지가 있으니까 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다 따라 해야지 전부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 토익, 토플 점수는 높지만은 말을 못 하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반면 이걸 뒤집어 설명해야 돼. 이걸 가지고 뭘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반대로 스피킹을 잘하는데 이 쓰기나 혹은 읽기 못하는 사람 태반이거든요. 미국 아이들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시험을 쳤거든요. 시험을 쳤는데 걔네들 수능 문제 10문제를 20분 동안 치르는 거였고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하는데 이제 걔네들이 시험 치면서 기절하는 거야. 이 뭐야 하면서 아니 이런 영어를 왜 한국 애들 공부하고 있어? 그리고 점수가 나왔거든. 뭐 캐서린이라는 애도 있고 뭐 전부 다 그 학교에서는 상위 뭐 5% 안에 드는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걔네들 성적이 40, 50, 60이었어. 미취학 아동들 뭐 걔네들의 엄마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영어를 잘한다. 그거는 아들 그냥 뭐 빠다 발음이거든. 그래서 뭐 혀 끝에 막 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혀 굴리기 하고 발음 연습하고 그런 거 잘하는 게 그 엄마들 기준의 영어 잘하기 뭐 그런 거고 반면에 이제 제 기준 같은 경우는 이거죠. 사실은 뭐 취업해야지. 뭐 취업해야 되니까 그럼 취업할 때 필요한 게 뭐죠? 시험 성적이죠. 시험 성적이죠. 토익 성적이지 뭐. 그래서 토익 점수 높이기, 토익 공부하셔야죠. 그 다음 만약에 내가 뭐 서울대학원을 간다. 그러면은 테스트 잘하겠죠, 그죠? 그럼 테스트 영어 쭉 봐야 됩니다. 듣기랑 읽기 두 개 다지. 그 다음 내가 만약에 뭐 미국 대학교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SAT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SAT는 사실은 뭐 수학과 영어 두 개 답니다. 그러면은 그 영어에서도 듣기가 없거든. 그러면 읽기만 하면 돼. 그죠? 거기서도 라이팅을 대처할 만한 것을 이제 평가하긴 하는데 보통 SAT가 이제 수학 800에 읽기 400, 그다음에 쓰기 400. 사실 쓰기가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 치게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만 공부하면 되는 기라. 그래서 이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는 정말 뭐를 잘 해야 됩니까? 정확히 4대 유형을 정확히 나누어 세분적으로 해서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세분화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어 뭐 어느 거? 예. 각 시험마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다 다르지.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 한국에서 영어 시험 그러면은 첫 번째 맞이하는 게 중학교 내신 영어거든. 영어 실력 관계없이 그저 중학교 영어 선생님들의 출제자 이 의도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한 거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니? 라는 시험이 이제 그 내신 영어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영어, 보통 기출 문제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 학교들의 족보들인데, 뭐, 그거만 달달 외우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갔다. 그러면 고등학교도 내신 영어는 동일합니다. 고등학교의 내신 영어는 그냥 그 선생님들이 그 교과서에 맞추어서 뭔가를 출제를 하는데, 보통 교과서랑 또 보충 교재가 있거든요. 그거 두 개 사실 뭐 지문 달달 외우기라 봐야죠, 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게 모의고사. 그럼 전국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죠? 이 전국 모의고사인데 이 전국 모의고사가 사실은 이제 진짜 이제 실력에 가까워지는 영어거든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의 시험 범위라는 게 없지. 그저 이 정도 학년이면은 이 정도 영어 수준을 알아야 된다라는 어휘량. 문장 길이 뭐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 편이고 거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데 사실 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짜 영어 실력에 가까워지죠. 고등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능이다. 수능 영어. 겁나 이상한 영어. 그거 하여튼 수능 영어로 가는 거고 그 다음 수능 영어에서 이제 갈리게 되는데 어떤 방향이냐면 이제 미국산 영어. 거기 바로 이제 토익도 있고 토플도 있고 GRE라는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산 영어에서는 보통 각 대학에서 치르는 편입 영어가 있거든요. 뭐 이화여대 편입 영어, 뭐 한양대 편입 영어 등등 각각 요 편입 영어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교수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 그래서 교수들이 좋아하는 유형 이런 것들은 다 족보라 보면 되는데 그게 다 기출 문제인 거죠. 거기에 맞춰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미국 이제 그 ETS에서 만드는 아주 이제 순수한 영어, 그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험에 제일 가까운 게 한국에서 만든 거는 TEPS. 그래서 서울대에서 만든 그 영어 시험이 있고 어떤 시험 유형이건 그 시험 유형에 맞춘 족보, 즉 기출 어휘들 위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와 아울러서 기출 문제들 풀이가 뒤따라가는 그런 방법들을 다 취하는 게 시험 영어다. 한국에서 하려면은 대우 같은 경우는 로데오 골목 쪽에 뭐 Thursday party 이런 데 가셔가지고 돌아다니면 됩니다. 하여튼 혹시 뭐 남성 취향이시면은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전화 영어잖아요. 전화 영어인데 전화 영어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화 영어도 보통 하면은 하루에 한 20분 정도? 1회에. 그러면은 1회 20분이니까 한 10회 하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10명을 뽑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는 주제를 날씨로 하고, 하나는 주제를 역사로 하고, 하나는 주제를 뭐 엔터테인먼트로 하고, 하나는 너는 무조건 나와. BTS에 관련된 영어만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즘 외국 아이들이 많이 보니까 우리 K-컬처를 해가지고 그럼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게 뭐 더 글로리 이런 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 드라마를 같이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누기 이렇게 가는 거죠. 혹은 최근에 블랙핑크가 뭐 앨범이 나왔다. 그러면 블랙핑크 얘기만 나누는 그런 아이 둬가지고 쭉 얘기하다가 대화가 딸린다 싶으면 얘들을 보내고 다른 사람 또 고용해가지고 쓰는 방식이죠. 다만 이 방식은 10명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죠? 돈이 많이 들지만 다만 그래도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재미가 있다. 뭐 그런 뭐 장점이 있죠. 이 돈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그래서 이제 애인을 두는 거니까 사실 말하기의 끝판왕은 동거 혹은 동거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이런 거죠. 그래서 동거하듯이 계속 삶에 같이 붙어 있으면서 대화를 나눠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살고 있는데 영어를 못한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은 동거를 누가 하고 있냐? 한국인끼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사실 스피킹이 가장 쉬운 부분이다. 그냥 살면 됩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더 고급 영어를 쓰냐의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어휘량이 필요한 거거든. 어휘량이 많을수록 대화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진다라는 거. 그 다음 같은 어휘를 많이 쓰더라도 굉장히 은유법, 직유법 이런 식으로 말의 강도의 강약, 중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미사어고를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표현력이 좋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이 표현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만큼 좋은 표현들을 많이 봐야겠죠. 그게 글이죠. 그냥 말은 그냥 많이 하면 된다. 다만 그 말을 훨씬 더 세련되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거나 훨씬 더 감미롭거나 그래서 어휘를 공부하는 거고 어구를 공부하는 거고 수구를 공부하는 거고 문장을 공부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네. 좀 재미있는 소스 없나? 얘기 중에? 한국에서 정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냥 공부벌레가 돼야 돼요. 공부벌레. 그런데 공부벌레 유형은 아닌데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이거 궁금하죠? 굉장히 학교에서 엄마가 아빠 시킨 대로 다 하는 애들 있잖아. 그죠? 그런 애들 말고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공부벌레들 말고 공부벌레 유형은 아닌데 영어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어떤 유형일까요?